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말을 익히는 데는 몇 년이면 되지만 침묵을 익히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서로 소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거울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 고른 한마디가 상대에게 기쁨을 전해주지만 부주의한 한마디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살아가면서 점점 마음의 평온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 내뱉는 말에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은 이유는 그것이 반드시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말이 나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해두세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은 날마다 평온하게 살기 위해 피해야 할 9가지 말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남의 사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몸을 감싸주는 옷이 있듯 사적인 비밀이나 이야기는 우리를 바깥의 소음으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요. 누구도 자기만의 비밀을 이리저리 떠벌려지길 원치 않습니다. 타인의 사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드러내면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뿐 아니라 내 자신의 신뢰 또한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침묵은 성숙함과 존중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소중한 신뢰를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리겠습니까? 답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겠지요. 또한 화가 난 상태에서 신랄한 말을 내뱉지 않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몹시 화가 치밀면 감정에 휩쓸려 가장 날카로운 말부터 쏟아내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칼끝 같은 말이 상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고 그 흉터는 좀처럼 아물지 않습니다. 혹시 화가 난 뒤에 내가 뱉은 말들을 후회해본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격분한 순간에는 오히려 침묵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응도 하지 말고 즉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게 좋아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상태에서 튀어나온 말은 두고두고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숨 고르고 심호흡을 하면서 흥분이 가라앉은 뒤에 말을 꺼내는 편이 현명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때로는 소중한 관계마저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인품을 성급하게 평가하지 않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재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의 모든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한참을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누군가의 상황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한국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위급한 아이의 수술 소식을 듣고 의사가 황급히 수술실로 달려갔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복도에서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울분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직업윤리라는 게 없나요? 의사는 담담하게 사과하면서 오늘 제 근무 시간이 아니었지만 연락을 받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우선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수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욱 격앙되어 당신 자식이 수술실에 누워 있어도 그런 말이 나오겠소? 내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 텐가 하고 계속 몰아세웠지요. 그러나 의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수술실로 들어가 몇 시간에 걸쳐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고단해 보이면서도 안도하는 표정으로 나와서는 아이 목숨은 다행히 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곧장 병원을 떠났습니다. 감사를 전할 틈도 없었던 아버지는 어찌 저렇게 무례한 의사가 다 있나. 한마디 설명도 없이 가버리다니 라며 투덜거렸는데 옆에 있던 간호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어제 외동아들을 사고로 잃으셨습니다. 오늘이 장례식인데 병원에서 긴급 연락을 받고 곧장 달려오신 거예요. 수술이 끝나자마자 다시 장례식장으로 가신 거랍니다. 아버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 자신의 거친 말이 가까운 이를 막 잃은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을지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침묵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가 보는 부분이 상대의 인생 전체가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마다 아픔이나 결핍 혹은 힘겨운 싸움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본 일부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전부 알 수 없죠. 성급한 판단이나 비난은 때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상대를 더욱 아프게 합니다. 결국 진정한 지혜란 상대를 재단하기보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잠시 침묵하며 기다려주는 행동이야말로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은 결국 나에게도 해가 됩니다. 때로는 독설이 재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런 말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주변에서 독하게 말하는 걸 즐기는 사람을 떠올려보면 괜히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은 법이지요.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은 내 인격 또한 떨어뜨립니다. 결과적으로 얻는 건 고립과 후회뿐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느 가정에서 태어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풍족한 집에서, 누군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랄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배경이 그 사람의 모든 가치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넉넉해도 욕심이 많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면 그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렵게 살아도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넘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지요. 돈은 늘 유동적이라 오늘 가진 것을 내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경제적 배경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으니까요. 남의 학력이나 지식을 깎아내리는 말도 현명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잘하는 분야가 다른데 물고기를 육지에서 달리게 하거나 거북이에게 토끼 같은 속도를 요구할 수 없듯 학력이 곧 그 사람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이는 늘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타인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드러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 학력이나 지식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함부로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부터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편이 더 낫습니다. 자랑이나 과장도 피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기 공적을 부풀려 말하는 사람은 잠시 주목을 받을지 모르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풍선을 끝없이 불어넣을 순 없듯 과장도 언젠가는 터지게 되니까요. 참으로 현명한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자신을 증명합니다. 말보다는 성과가 훨씬 더 설득력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입으로 크게 외치는 것보다 묵묵히 결과로 보여주는 편이 훨씬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뤄낸 것을 굳이 일일이 설명하려 애쓰는 것도 시간 낭비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진정 이해해주는 사람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만 이해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월이 모든 걸 증명해준다는 말처럼 내가 옳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결국 시간이 증거가 되어줍니다. 논쟁하느라 지치지 말고 묵묵히 내 길을 걸으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탁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삶과 일, 고민이 있습니다. 내 일을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만 맡기다 보면 상대도 지칠 뿐 아니라 나 역시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이들은 정말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호의를 당연시하면서 자꾸 의존하기만 하면 결국 사람들은 지쳐서 떠나가게 됩니다. 누구도 영원히 이용당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는 과정에서 자립심이 생기고 그 태도가 주변으로부터 더 큰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결국 말이라는 것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어떤 옛 작가는 말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준다고 했지요. 정말로 지혜로운 이라면 적은 말로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할 줄 압니다. 아름다운 말을 건네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놀랍도록 큽니다. 만약 부드럽게 말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침묵은 때로 어떤 언어보다 강력한 울림을 줄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들어주고 조금 더 참고 정말 중요한 말만 꺼내보세요. 삶이 훨씬 평온해지고 뜻깊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은 거친 물길을 거슬러 오르는 배와 같아서 늘 풍랑과 바람에 부딪히게 마련이죠. 하지만 살아온 세월이 쌓일수록 세상을 매번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 속도를 조금 늦추고 주어진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웁니다. 남은 시간은 한정적이니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고 삶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서 더 평온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기억해두면 좋을 몇 가지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쓸데없이 귀를 예민하게 세우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것저것 많은 일을 겪다 보니 함부로 남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지요. 어릴 때야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비난에 금세 불쾌해졌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들어야 할 말과 흘려보낼 말을 구분하게 됩니다. 어차피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말에 신경 쓰느라 남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더 너그럽게 가져보세요. 사람마다 각자 다른 가치관과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억지로 내 기준을 들이밀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에 금방 불만을 품기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도리어 주변에서 좋은 점들을 찾아보면 세상이 훨씬 아름답고 감사한 곳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소중히 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 정말 기본 같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큰 선물이라는 사실이 절실해지니까요. 지나치게 아끼거나 불안해하며 제대로 먹지 못하면 정작 내 몸과 마음이 상처받기 쉽습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삶의 순간들을 충만하게 느끼려면 내 몸을 먼저 챙기고 사랑하는 태도가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몸을 움직여 건강을 지키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물이 흐르면 썩지 않고 문짝이 움직이면 좀이 슬지 않는다고 하듯 우리 몸도 꾸준히 움직여야 생기를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운동을 포기하면 곧바로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70이 넘어서도 산책하거나 가벼운 조깅을 즐기시고 그 덕에 활기차게 지내지요.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움직여보세요. 흘리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내 몸을 되살려주고 늙음을 지연시켜주는 보약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 일이 언제나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내 몸과 마음만 지치게 돼요. 오늘 겪은 시련도 언젠가는 지나가기 마련이니 너무 깊이 붙잡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고 가볍게 바라보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시간은 되돌릴 수도 멈출 수도 없으니 괜한 곳에 마음을 소모하기보다 내 몸과 마음을 아끼는 데 집중하는 게 현명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온과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 됩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고칠 수 없으니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고민해보고 더 편안하고 행복한 길을 택하면 좋겠지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깊이 생각해볼 주제들을 다뤄볼 테니 혹시 이 말씀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댓글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함께 지혜롭고 평온한 길을 걸어가 보아요. 감사합니다.